나라 지키는 연구소, 과학기술로 승부하는 세계 인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1970년 자주국방의 조석을 기치로 창설된 ADD는 8월로 50주년을 맞는다. 소총 한자로 만들 수 없었던 국방과학기술 불모지에서 K9 자주포, 해성, 현무, 천궁, 현궁, 비궁, 청상어와 홍상어, KT-1 기본훈련기 등을 만들어냈다. 현재는 전략, 비익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무 계열 등 전략무기와 사이버전 분야 등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개발 중인 비핵무기.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개발하지 않는 비핵 무기 등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퇴직 연구원들에 의한 기밀 유출과 ADD 봉청 보안 체계 허술로 지탄을 받았던 ADD가 탄두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하고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만들어 매달 출고식을 한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현무-4 성공 벙커버스터 2에서 3배 파괴력. ADD는 3년 전부터 현무-4 개발에 착수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에 들어갔다. 개정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못하게 했다. 사거리 500km와 300km의 탄도미사일에는 각각 1톤, 2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 3월 충남 태안의 ADD 안흥 시험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무-4 비공개 시험 발사가 있었다. 고각으로 시험 발사된 두 발 중 한 발은 목표 수역 인근에 떨어졌지만 한 발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행한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그간 비밀리에 개발되어 시험 발사도 비공개리에 진행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2C 등이다. 현무-3은 순항미사일이다.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두 중량은 1.5톤으로 한국군에 실전 배치된 현무 계열 중 가장 중량이 크다. 탄두 중량이 2톤인 현무-4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급에 버금가는 고위력의 파괴력을 갖춰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탄두 중량 2톤은 미국에서 개발해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GBU-28 레이저 유도 폭탄보다 2에서 3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은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므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 및 벙커버스터보다 2에서 3배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전술 핵무기급의 한국군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ADD를 방문해 신형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미사일 기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들은 현무-4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F-X 시제기 장착 AESA 레이더 출고 하드웨어 완벽, 소프트웨어 불안. ADD는 KF-X 시제기에 장착할 AESA 레이더를 4달 출고한다. ADD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출고되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으로 옮겨진다. 카이는 내년 상반기쯤 출고되는 KF-X 시제기에 이 레이더를 장착한다. 그간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해왔던 국내 방산업체들이 1천여 개 표적을 동시 추적, 탐지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미국의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등 4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 KF-X 개발의 핵심적인 이들 기술은 미국 F-35E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측은 그해 4월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당장 국내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하더라도 KF-X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레이더 체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했다. 전문가들도 10년 내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국내 개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거들었다. KF-X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레이더 안테나에 송수신, 소자 수백에서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이다. 레이더 안테나 축을 기계적으로 회전시키며 레이더 빔을 쏘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정보 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가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F-15K나 KF-16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지만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는 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 AESA 레이더는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 데 전투기 기체, 맨 앞부분에 둥근 형태로 장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 냉각 기술 개발이 난제로 꼽혀왔다. 기술 문제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꿈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자 국방부가 수습에 나섰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KF-X의 4가지 핵심 기술 중 3가지는 상당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AESA 레이더 기술을 제외한 IRST, EOTGP, RF 제모 등의 기술을 함정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미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됐고 2016년 4월 미국 로키드 마틴사 인력 12명이 한국에 들어와 KF-X 사업의 본계약자인 카이에 대한 기술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미국 정부도 2015년 11월 KF-X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그리고 2017년 7월 ADD 주관 아래 KF-X AESA 레이더 시제 개발 업체인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들어 공개했다. 입증 시제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ADD는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성능을 검증했다. 이 입증 시제를 토대로 KF-X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가 개발됐다. 군 소식통은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완벽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고 KF-X 기체와 통합시키는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ADD를 방문해 AESA 레이더 개발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AESA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며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개발비 8조 8천억 원 투입 KF-X 내년 시제기 출고 F-35A와 비슷한 형상.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개발된다.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KF-X 외형은 미국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F-35A는 5세대로 꼽힌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F-X 전투기에 장착될 최강 미사일은 KF-X 전투기에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티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람,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 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티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티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얕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미티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에